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국을 들어왔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지금 달라스에 가면 우리 텍사스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지질학하고 이제 과학교육학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일반인들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교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기원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창조과학 토픽 중에 이제 제일 많은 토픽이 있습니다. 노아홍수 심판 사건이 있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거로 넘어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까는 넘어갔는데. 손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아까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리모트 컨트롤 이거 있죠? 그걸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네. 왜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왜 믿냐? 믿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난 하나님 왜 믿을까? 90분 동안 이렇게 제가 대화하면서 할 건데. 네? 왜 믿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그러면. 아무래도 창조과학 세미나 하니까.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창조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을 왜 믿을까? 네,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갖고 있잖아요. 창조주, 구원자, 내 아버지, 그 얘기한 모든 게 뭐기 때문이냐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엄밀히 사실은 믿음하고 꼭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아니죠. 사실이라는 건 안 믿어도 뭐예요? 사실인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그죠?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인데 저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 밟고 있는 땅, 물질,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 세 가지를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내가 널 구원자다라고 그랬는데 그 구원자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자 누구밖에 될 수 없냐면 전능한 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한 분은 누구밖에 될 수 없냐면 창조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들 하나님이 내려온 겁니다. 창조자며 구원자는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이건 지구상 어느 책에도 안 써 있습니다. 세상은 다 점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좋은 분이거든. 네, 그분이 전능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좋게 지은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기도 받는 분이 좋은 분인 거예요. 근데 전능하지 않은 거야. 기도 하나만 하죠? 예. 근데 그분이 전능한 분인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분이야. 진짜 기도할 맛 안 나죠. 너무나 다행한 건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전능한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 났습니다. 안 좋아졌어요. 우리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가시덤불과 엉겅퀴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예.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내일 얘기할 거죠 이제. 쓸어버린 겁니다. 노아홍 심판 사건입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창세기 8장 22절에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LA에서 살거든요. 오늘 제가 내복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입지 말자. 오늘 올겨울 추웠잖아요. 저도 한창 추울 때 잠깐 왔었습니다. 그런 거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우리는 영어,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해졌죠? 이거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 죄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이 조치해요. 근데 흩어지면서 말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는지? 이 땅에 이렇게 추위가 더위가 생각나는지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가운데 누굴 택했냐면 로마서 3장 2절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이 내용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냐면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대가, 죄의 대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죄 때문에 죽게 됐구나. 왜 이렇게 추운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어디를 데려간다는 거야? 어디로? 또 우리 왜 죽는 것도 뭐 하나님 왜 죽어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가 죽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뭐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야?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이 앞에 부분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지금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심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실이라고 안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날 바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생존 경쟁에 의해 가지고 사람까지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자, 우리가 지금 들어있던 내용들 다 성경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이라고 안 하는 것 중에 오늘날 이 진화론이라는 걸 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사실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정말 진화론이 사실인가? 라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내일 중요한 토픽 하나를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 준비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원숭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닮은 사람 있나 없나? 네. 자, 솔직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닮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겉보기에 닮은 데가 있는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고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요 유혹에 이제 전 세계가 다 걸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요 유혹이 뭐냐 하는 거 이제 차차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이구 다 사주세요. 제 것도 이거 빼진 않았죠? 여전히 안 돼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가 얼마 해서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금방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것마다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금방 없어졌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바로 뭘 만들었냐면 여기 물음표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단 하나는 뭐래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공통조상을 예전에는 빠진 고리, 미싱 링크라고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원숭이 인간, 이제 에이프맨, 유인원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고민되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림이에요. 이것 때문에 떨 필요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본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진화론이 맞다면 이 공통조상은 있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화를 믿는 사람은 이 공통조상을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게 있냐 없냐 하는 건 진화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걸 가지고 증거를 내미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미 스스로들도 다 뭐 했냐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로 배웠어요. 자, 이 빠른 속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하게 자바원인인데 몇십 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 덮개뼈하고 허벅지뼈가 발견된 지금 완전히 인간으로 결론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드다운이 너무 유명하죠. 이게 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머리 덮개뼈하고 이 턱뼈가 발견됐는데 이들은 이제 화학 처리로 오래된 것처럼 하고 줄로 연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이게 누가 거짓말했을까? 근데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셜록 홈즈 아세요? 그 작가 이름이 누구죠? 그치, 아스 코난 도일이. 코난 도일이 그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코난 도일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고 진화론자입니다. 그 안에 그 셜록 홈즈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등장인물 하나가 없습니다. 누가 없는지 아세요? 증인이 없습니다. 그 책의 아주 특징은 이 얘기는 우리가 내일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거짓말로 났어요. 근데 저도 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요 다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아마 오늘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거 여기서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들을 때까지는 이 영향력 계속 우리 받고 있을 거니까요. 잘 알아야 돼요. 교과서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이 역사책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까지. 근데 이빨 하나만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주위에 다른 이빨들이 있었죠. 이제 돼지 이빨로 결론 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라마피테쿠스는 턱뼈 하나만 발견된 지금 원숭이로 결론 났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몇십 년 동안 교과서에 있던 것들입니다. 우리에 영향을 줬어요. 교과서는 꼭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최근의 것을 보겠는데 오살라피테쿠스라고 하죠, 되게? 이제 거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것만 2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건 루시라는 게 있는데 루시는 73년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했는데 바디, 이 몸통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파리 기단한 원숭이 몸통이에요. 근데 이 무릎뼈가 사람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4발로 걷다가 2발로 일어서기한 오살라피테쿠스, 이 빠진 고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몸통하고 무릎뼈는 같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3km 따로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써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이게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뭐예요? 3km 밖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야 루시가. 그죠? 그러면 뭐 3km 와가 죽어요 뭐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써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의 탑 저널들은 결론을 다 내렸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의 탑저널은 두 가지입니다. 네이처즈하고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즈는 영국에서 나온 거고 사이언스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이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인데 이미 두 저널들에서는 여기 탑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나 척추고생물학자들이 결론 내렸어요. 여기 네이처즈에 나온 것처럼 루시의 무릎 관절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는 루시가 뭐라고요? 주목을 얻던 모습. 이건 영어로 너클 워커인데 원숭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내렸어요. 2000년에. 여기 나와 있는 사이언스 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비넷으로 걸어서 문을 열었다. 이거 오픈 더 클라젯. 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하기 싫지만 솔직히 이 비밀을 얘기한다 뭐 이런 거예요. 말한다면. 예. 그녀는 전형적인 너클 워커. 원숭이. 주목을 얻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탑 논문지에서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는 여러분 참 우리에게 부담이 있죠? 왜? 교과서 이해 못할까봐. 우리 부모님들 다 교과서에 부담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교과서 이해 못할까봐. 교과서는 꼭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교과서 들어가면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교과서의 속성상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준다는 거예요. 우리 루시 옆에 이 두개골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두개골 발견돼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얼굴이 정말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죽었다. 그럼 제 후손이 제가 사진을 다 잊어버렸다면 제 얼굴 알고 싶어가지고 제 얼굴 복원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부학자한테 줬다 그러면 제 얼굴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네,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과학자가 여러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이 두개골 보고 말이에요. 이마가 이렇게 우둘두둘한지 알 수 있을까요? 눈알이 이렇게 돌출됐는지, 코가 들창건지, 턱수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머리를 올백으로 넘겼는지. 여러분 이거 진화론자가 그린 게 아니라 진화론자가 예술가한테 부탁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원숭이가 사람의 공통조상이다. 이건 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이제 좀 더 하나만 더 볼까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하는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레털리 발자국입니다. 대학 교과서에 인류학책에 가끔 나오는데 발자국이 이제 73년에 발견됐는데 발자국이 69개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근데 발자국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바깥이 눌려가지고 발견됐어요. 근데 사람 똑바로 걷는데 근데 바깥이 눌려서 원숭이처럼 찍힌 것 같은데 앞발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걷다가 원숭이처럼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몇 명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할 때마다 이거 완전히 사람 발자국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진흙 위에서 똑바로 못 걸어요. 그죠? 바깥이 눌린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화이트라는 사람은 시카고 대학에 있었던 사람이죠. 사이언스에서 이 사람 척추고생물학자입니다. 나온 발자국들은 인간의 것임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거 사람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 교과서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내 신체가 완전히 발견돼도 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린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발자국 옆에 거의 빠짐없이 그려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발자국 가지고 얼굴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온몸에 털이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그린 사람도 문제지만 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문제예요. 이걸 보고 끄덕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주인이 이렇게 생겼대. 여러분, 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인 신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다리뼈 하나 발견돼가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끄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오래 해봤자요. 이거 다 주무세요. 근데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신체가 전체가 완전히 다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죠.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등이 굽은 상태로 이렇게 발견됐는데, 나중에 이제 바이타민 D 결핍의 고추병 환자, 이 환자는 사람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게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빠진 고리,
또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냐면, 진화된 조상이라 그랬냐면, 암리마 경사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다 사람을 닮았는데, 암리마가 경사가 상당히 졌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벌써 보세요. 만지고 싶잖아. 옆에 사람 보고 싶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네안데르탈의 이제 두개골이고, 그다음 그 옆에 이제 그려 있는 게 그걸 그대로 복원한 거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현대인이라는 얘기예요. 현대인은 수직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모습은 다 사람을 닮았는데 암리마 경사가 원숭이를 닮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지금도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런 이마 가진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몇 번째 한 데는 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유명한 분들인데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니안데르탈 이 암리마 경사를 가진 사람만 뭐하는 홈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그림을 4개를 뽑아왔죠. 예, 여기 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벨루프 이 사람은 이제 UFC인가요? 레슬링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클리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 옆에 있는 벤 스타인 이 사람은 이제 코미디도 했지만 그 저널리스트 기자고, 그 다음에 대통령 기조연설까지 작성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달라이 라마고스는 종교 지도자인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임스 슈레브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안데르탈인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라는 거. 미세하다는 거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들 사이에도 다 어떻다 있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끼리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 되게 암리마 경사에서 얻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인류하고 가깝다고 하는 바로 이제 조상이 크로마뇽인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제가 지나온 책에서 카피해온 겁니다. 네안데르탈하고 크로마뇽인을 뭐를 비교했냐면 키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키가 커가지고 더 진화됐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 묻자. 제가 여기 올라섰는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 밑에서도 괜찮다 그랬는데 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 그린 사람 키가 의심스러워. 대체 본인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는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죠? 네? 이게 진화의 속성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거부터 되면 창조거든요. 이 유혹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게 됐다. 여러분 이분이 저보다 더 진화됐나요? 네, 저보다 똑같죠? 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 그림을 보고 또 끄덕거린다는 거예요. 역시 키가 더 크네, 진화돼가지고. 참 신기하죠? 왜 우리는 끄덕거릴까? 여러분, 인류의 두개골이 발견됐다, 조상들 두개골이 발견됐다기로 거의 일간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결과들은 거의 다 몰라요. 타자니아 같은 경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왔다고 우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직 원숭이를 결론났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과서까지. 교과서는 여러분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언제나 돌아가기 때문에 원점으로. 발표하고 달라요, 여러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제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이면 사람. 그 얘기는 거의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 인류의 진화계 통폐합을 해가지고 사람 닮은 것부터 안 닮은 거 이렇게 순서적으로 쫙 나열하는 그림, 진화론 순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이건 모두 뭐로 만든 거냐면 두개골 가지고 한 건데, 두개골이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을까요? 네, 체계밖에 없대요. 이 두개골들은 여러분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두 개도 안 겹쳐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잘생긴 거 위에다가
못생긴 거 밑에다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그래도 뭐 탄소 뭐 이런 거로 뭐 나이를 시정하잖아요. No! 이번에 두 번의 토픽 가운데 이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토픽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지질학자도, 어떤 인류학자도 화석의 나이를 측정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몰라요. 측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리상. 여러분, 이들은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로 한 거냐면 모양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진화를 믿기 때문에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보면서 이거 진화 맞잖아 그런 사람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발음 하나 바꿔야 돼요. 이 사람 진화 믿는구나 그래야 돼요. 이거 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줬어요, 이 그림은. 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두 겹을들입니다. 빠진 구이라고 했던 겁니다.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뭐야? 자바원입니다. 1891년인데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 하나가 있죠. 그 책이 뭔가요? 종의 기원 언제 출판됐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 썼죠? 찰스 다윈인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859년.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다윈은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처음에 발표된 게 1891년이에요. 이 얘기는 다윈은 진화론 얘기할 때 빠진 거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윈이 1882년에 죽었거든요.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바원이 첫 번째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이미 또 결론 다 났잖아요. 하나 여기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인류의 빠진 고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건가요? 전자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50년 동안 찾아봤는데 빠진 고리 여전히 빠져 있어요. 그 믿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다른 화석들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할 줄 몰랐죠? 학교에서 지켜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됐어요, 이 시대는. 여기 화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우, 물고기, 나방 이런 화석들이 있죠? 근데 화석은 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입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화석은 과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죠? 안 살았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진화론자들도 진화가 과거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자, 둘 다 과거라는 건 맞죠? 자, 그럼 분명히 둘은 잘 조화가 이루어야 되겠죠? 진화론하고 화석은. 그런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순서를 얘기합니다. 조개와 같은 해양 축성물에서 웬일인지 이들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헤엄치다 보니까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웬일인지 육지를 쳐다본 거죠? 자꾸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해서 개구리가 된 거예요. 양서류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구리알 알죠? 육지에서 자꾸 터질 거 아니에요. 말랑말랑하니까. 그러니까 알 낳는 걸 계속 개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 파충류가 어딜 쳐다본 거예요? 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날개를 피부가 깃털로 변해가지고 새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했어요. 어느 순간 알이 하나를 빼버리고 바로 몰라온 거야. 새끼를 한 포유류가 된 거예요. 포유류가 계속 두뇌를 쓰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웃으셨죠? 이 웃긴 얘기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웃긴 얘기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진지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감히 우리가 교과서에 공상소설이 써있을 거를 누가 생각할까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적어도 이들이 진화되는 과정들은 어디서 보여줄까요? 살아있는 것을 사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빨리 포기했습니다. 왜?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화론자는 빠르게 어디로 돌렸냐면 눈을
화석으로 돌렸어요.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조개 화석 정말 많아요. 제가 우리 미시건에서 지질학 강사 생활할 때 발에 걸리는 게 다 조개 화석이어서 그거 다 석회암적이니까 수백억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들이 다 해양 무축성물 화석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지나갔다 그러냐? 물고기를 지나갔다 그래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제 사무실에 100마리가 넘으면 여러분, LA 제 사무실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그랜드 캐년 중심으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저 이한교회도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한 230차가 넘었으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쫙 돌아보면요 무조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물고기 화석을 저희가 라이언 캐년이라는 데 가가지고 사거든요. 근데 손바닥만 하는데 15불인데 15불이면 한 15만원, 2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200회 이상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이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해양 무축수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 화석이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자, 이 로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이나 그 밖에 어디에서도 무척성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자, 이 논문이 몇 년도 논문인가 보세요. 1988년이죠? 제가 왜 1980년대 논문을 이렇게 들이대냐?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합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물고기에서 양서류 없어요. 네다섯 개 발표됐었죠? 지금은 학계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그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나방, 곤충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도 없습니다. 여러분, 곤충학 하면 곤충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앙리 파브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다윈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당시에 진화론을 가장 반박했던 사람,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파브르입니다. 예. 내가 곤충을 연구하건데 이거 진화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 신앙인 중에 신앙인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나에게서 내 몸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내 몸의 일부 가지고 하면 훨씬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과학자들, 우리 미생물학의 아버지 파스테르, 뭐 절대온도 발견한 켈빈, 맥스웰, 패러데이, 모든 사람들 진화론 반대했어요. 네. 여러분, 새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새 아니겠어요? 기다가 난다는 건 말 그대로 천지차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파충류에서 새가 됐다. 그쵸? 기다가 날겠죠? 날다가 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창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파충류에서 새로 됐다 그랬는데, 오늘날 파충류는 뱀처럼 발이 없든지, 도마뱀처럼 발이 4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4발로 걷다가 날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2발이었던 데가 꼭 있어야 돼요. 맞아요. 걸었던 때가. 근데 살아있는 건 없으니까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화석이죠, 뭐. 근데 화석엔 있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공룡에 있는 거예요. 예, 티렉스 알죠? 아기 공룡 돌리. 그래서 2발 가진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찾아야죠?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다가 발표된 게 그 유명한 뭐냐면 시조새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왔을 때 이 여름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시조새가 바로 공룡에 새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분위기상 이제 보기를 제가 4개 드리겠습니다. 10m, 그 다음 5m, 3m, 30cm 되셨죠? 자, 우리 10m 손 들어주세요. 손 드세요. 한 5m쯤 되는 것 같다. 좋습니다. 한 3m쯤은 되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30cm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네. 우리 이한교회 제 책을 다 읽으셨나? 네, 거의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데 30cm입니다. 네, 오늘날 까방이나 우리 비둘기 죽어도 이 모양, 여기 얼굴이 있죠?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알렌 페두시라는 사람은 조류학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사이언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생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까지 공룡을 해석해왔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의 새며 뭐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 안주승이 새이다. 어떤 말도 이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작년에 교과서에 희조새 빼기로 했죠. 그때 네이처지 논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이처지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뉴스를 누가 쓴 거냐면 한국 사람이 쓴 거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제목이 창조론자한테 무릎 꿇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부가 창조론자가 밀어붙인다고 빼고 넣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뺄 수밖에 없어서 빼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빼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이. 예? 댓글 쫙 달리고. 어떻게 했어요, 교과부가? 다시 넣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희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때도 뭐였어요? 희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반파충류도 아니고, 보다 조류. 그래서 빼기로 하는 거예요, 교과부에서도요. 다시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여론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공룡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명 날 수 있는 실력을 키웠을까? 피부가 어떻게 깃털로 바뀌었을까? 앞발이 어떻게 날개로? 이론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이요? 알이 얼마나 완벽한지 아세요? 여러분, 달걀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돼요. 그 달걀 껍데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예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공기주머니가 있고 힘줄이 있고 막 노란자가 있고 흰자가 있죠.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병아리를 부화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이 만든 거예요? 이게 닭이 만든 거예요? 닭을 창조하신 분이 닭을 만든 거야.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닭을 초월한 디자이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와서 이것도 같이 빼자 그랬죠? 다시 넣었어요. 이미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말의 진화를 보여주는 전시물 제거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화석이 뭐냐? 말발굽이 4개였다, 3개였다, 2개였다, 1개로 진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화석이 여러분 한 자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널려 있는 걸 이 사람이 130년 이전, 130년 전에, 130년이 지났어, 이 논문 나온 지가. 그때 여러분, 진화가 맞다는, 말이 가장 진화됐다는 믿음으로 순서대로 모아온 거 아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가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제가 지금 읽어드릴 논문은 다시 또 1980년도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이 됐을 때, 대표적인 진화론자들이 선언했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예. 자, 이 사람, 크래프트 얘기한 것처럼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들에서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마이클 루즈. 미국에 현재 살아있는 최고의 진화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마크 리들리. 정말 진화론자 많이 배출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이 사람도 뭐라 했어요?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건지 아세요? 왜 화석 기록에 중간 단계 없잖아요? 라고 누구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가지고 진화 증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물어본 게 왜냐 물어봤으면은, 왜 그런지 대답을 해야지. 네. 화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찰스 다윈은 몇 년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회의견을. 1859년. 이때 자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13년 후에 이 사람이 마지막 개정판을 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872년도에 쓰는데
이 마지막 개정판에 이때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었어요. 볼까요? 지질학은 그럼 훌륭한 단계 접근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화석이. 이것은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여러분, 이 150년 전에 이 사람의 딜레마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 풀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또 중간 단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거야?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중간 단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장가요, 후장가요? 믿음이 먼저죠. 이 믿음은 틀린 믿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됐으면 어때야 돼요? 이미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 교과서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교과서 얘기하면 참 피곤하죠. 지금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과서야. 얘기할 때가 됐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자,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연선택 그래가 증거 중에 하나 배워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바로 후추나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나무 색깔이 밝았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아시겠죠? 자, 어느 게 눈에 잘 띄어요? 검은 게 잘 띄죠. 그러니까 새들이 검은 것만 잡아먹어가지고 보호를 받은 하얀색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야.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시겠죠? 자, 산업혁명 때문에 공해화 때문에 나무 색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잘 따라오면 됩니다. 까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까 하얀 것만 새들이 잡아먹어가지고 보호를 받은 검은색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된 얘기예요? 자, 뭐가 바뀌었죠? 근데 환경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나방. 색깔이 바뀌었으면 진화죠. 숫자만 바뀐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숫자만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문은 조작된 논문이에요. 벽에다가 검은 나방, 흰 나방 붙여놓고 사진 찍고. 여러분, 이게 이 논문이 얼마나 이게 이제 허무한 논문인지 여러분 좀 보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계동에 나방 카운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교회 전 교인이 출동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방 카운트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몇 년 드릴까요? 이게 말이에요. 상계동에서 날라왔는지 중계동으로 날아가서 줄어들었는지 잡혀먹어서 죽었는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저의 설득이 없는 논문이에요. 더구나 조작한 논문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 논문은 1950년에 쓴 논문이에요. 이 사람 산업혁명 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산업혁명이 써 있어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 과학자들은 뭐 하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과학 논문이 한 달에 몇 건이 나올 것 같으세요? 수천 건이 나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나한테 해당하는 논문이 있기도 바빠요. 이런 논문 읽은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자, 그러면 그 과학자들도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언제까지 가져가냐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야 좀 알아요. 과학자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 분야 아는 것도 바쁘거든요. 예.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나오죠.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토끼,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이 똑같다. 이런 거 배웠죠? 해켈의 발생방법설. 뭐냐, 위에 있는 그림, 이건 여러분, 생물학사의 여태까지 최고의 유저 논문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진화론자 해켈이 그린 그림이에요. 밑에 있는 게 진짜 그림인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스테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진화론자. 이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 아직까지 한국에. 미국에 작년에 다 빠졌어요. 130년 됐어, 이게 빠지는데. 자, 한국도 빠지겠지, 결국? 저 그때 좀 진통 좀 겪을 것 같아요, 또.
창조론자한테 무릎 꿇다 또 이 기사 나올까 봐. 여러분, 사실보다 여론이 무서운데요. 그 여론은 거의 다 언제 형성이 되냐? 중고등학교 때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자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읽고 해켈의 발생과목서를 한 번도 논문 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교과서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자, 이제 더 골치 아픈 얘기 하나만 하고 생물학에 기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이 얘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내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자, 우리는 지구의 역사, 그럼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세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저희 지질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여기 딱 글에 써있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근데 그걸 이제 더 잘게 나눴죠?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0개 이상 나눴어요. 캠브리아, 오도백, 쌀, 저는 뭐 지질학 했으니까 다 달라 외워야 됩니다, 이거. 예. 네. 그래, 대화가 통하니까 서로. 그리고 그 옆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은 게 바로 여기 지질 시대표입니다. 이건 100% 뭐로 한 거냐면 화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석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을까요? 네. 세 개밖에 없어요. 눈치 빠르시네요.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여러분,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화석은 널려 있어요. 중간 게 있다 없다?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이거 내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진화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진화에 대한 고백이에요. 난 진화를 믿는다. 이 그림 자체가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이거 보고 와, 진화 맞잖아 그런다니까. 이 사람 진화 믿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림 과학자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관찰한 적이 없는데 교과서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고 정말 우리의 세계관이 여러분 영향을 받은 거 아세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살아남아서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살았다 진화됐다 멸종됐다. 이 그림은 처절하지 않으세요? 이 그림이 내포하는 게 그거예요. 처절한 싸움 속에 내가 왔다. 여러분 혹시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우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보고 끄덕거리는 거예요. 이 얘기 내일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일 노아 홍수 할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신기하게 여러분, 내일 노아 홍수를 들으면 놀랍게 전혀 상관없는 진화론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는 두 개인가요? 우리 형제님 여기 오는데 역사 몇 개 거쳤어요? 유령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앉아있는 동안은 딱 하나만. 시간과 건강과 물질. 우리 세 가지를 딱 한 번만 경험해요. 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것 같아, 집에? 벌써 미치고 자전해버렸잖아요. 공전했잖아. 그죠? 분자들 왔다 갔다 다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이 세상 못 경험하는 거 아세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역사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진짜 역사를 알면 신기하게 말해요. 틀린 역사가 너무 쉽게 보여요. 진짜 역사 모르면 어느 게 진짜 역사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성경 얘기 좀 해서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또 이상한 단어도 나왔잖아, 앞에.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하다 보면 저도 뭐 어떨 땐 성경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 얘기 안 하고. 그렇지만 이 얘기를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 일단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학 얘기를 자, 우리 들을 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변이. 자, 우리 이 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걸 잘 몰라가지고 진화 맞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 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하얀 강아지가 검은 강아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어떤 강아지 나요? 뭐, 다양하게 나죠? 다양하게 나지만 여전히 뭐예요? 강아지죠?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변이를 영어로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바로 변이라고 그래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염색체 DNA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저 대문자가 우성, 소문자가 나오면 대문자가 나오면 문제지 똑같은 거예요. 염색체도 똑같고 DNA 설계도가 똑같은 거예요. 말도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닭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여전히 교배할 수 있어요. 왜 안에 DNA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이게 변이에요. 여러분 다윈이 1832년에서 36년까지 비그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갈라파고스 섬에 갔죠. 자, 그래서 중학교 책에는 방울새로 나와 있고 지금 고등학교 책에는 핀치새로 나와 있어요. 자, 갔더니 핀치새가 어떤 놈 부리가 짧고 어떤 놈 부리가 긴 거야. 그죠? 다윈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부리가 점점점 길어지다면 나중에 핀치새라고 하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의 새도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리가 짧은 놈도 있고 긴 놈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에 의해서? 그쵸, 저랑 대화가 통하잖아요. 다윈은 이때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변하면 진화가 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 여기도 눈 큰 사람, 눈 작은 사람 있잖아. 그죠? 결혼할 수 있죠? 원래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다윈이 이때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변이에 대한 개념은 언제 생겼냐면 바로 유전 법칙이 발견됐는데 바로 유전 법칙의 아버지가 누구죠? 멘델입니다. 그리고 우리 멘델 1866년이에요. 자, 우리 다윈하고 몇 년 차인가? 아니요, 다윈 이제 우리 종이교하고 몇 년 차예요? 7년 차. 이때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하고,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뭐예요? 완두하고 노란 거 빨간 거 교배했더니 다양하게 나더라는 거죠? 다양하지만 여전히 뭐다? 완두콩이라고 하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변이의 유전 법칙. 다윈은 이때 이걸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1859년 66년이나 그 해가 그 해죠? 이게 비슷한 해예요. 근데 멘델이 뭐 하던 분이죠? 신부였어, 신부.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을 냈는데 너무 시시한 데 내가지고 아무도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언제 읽기 시작했냐면 1900년 돼서야 멘델의 유전법칙이 발견된 겁니다. 이 논문. 35년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미 뭐가 다 퍼졌죠? 진화론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먼저 제때만 알려졌어도 진화론이 그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윈이 했던 모든 얘기는 뭐니까? 바로 변이였거든요. 변한다고 진화가 아니에요. 종류가 변해야 돼요. 제가 종류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왜 이걸 쓰는지 이제 나중에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900년 됐을 때 어땠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엄청 당황했겠죠? 이거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다 진화가 아니라 뭔 거예요? 변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진화론자들이 엄청 흔들거려요. 근데 하필이면 1901년하고 1903년 이때 변이 가운데 독특한 게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되는 과정을 여기에다가만 걸었어요. 오늘날에는 진화론 과정, 돌연변이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1928년에 그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는 돌연변이 촉발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연변이가 왜 나는 거죠? 이 복제되는 과정 가운데 착오가 일어나고, 특별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사능 아니에요.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세포에 데미지를 주면은 체세포 돌연변이가 되는 거고, 생세포, 난자나 정자가 방사능 받아 돌연변이가 되면 이새한테도 영향을 주는 생시세포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초파리에다가 액선은 계속적인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5마리 같은 이런 날개가 꺾이고 까맣고 오그라들고 그다음에 점박이 있는 툭툭한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갔냐 하면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실험의 결론이 뭔가요? 근데 첫 번째, 이건 일부러 한 건가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건가요? 일부러 한 걸 잡아놓고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이 정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려면 10만 내지 100만 세대가 걸립니다. 누적돼야 됩니다. 아주 어떻다? 드물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돌연변이 초파리들은 정상적인것보다 일찍 살았을 거야 하니까 일찍 못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1년에 일본을 2번을 갑니다. 일본 대단합니다. 이번에 일본 얘기만 해도 참 재밌어요. 일본이 창조과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근데 여러분, 일본에 갈 때 제가 재작년에 벌써 3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후쿠시마 원자로 누출될 때입니다. 자, 제가 들어갈 때 여러분 다들 어땠을까요? 분위기 정말 안 좋았죠. 아니, 만약에 그 방사능이 몸에 좀 맞고 다니지. 그죠? 돌연변이 우리에게 건강치 않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실험해가지고 왕팔이 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예요? 종류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돌연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창조화지나 디베이트 있냐? 디베이트 없어요. 논쟁. 공개 논쟁 없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매일 공문 보냅니다. 안 나와요. 특별히 창조과학자하고는 안 해요. 창조과학자는 안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가장 유명한 사람 지금 누구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리차드 다킨스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과학자하고는 안 해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창조과학자하고는 안 해요. 아까 우리 지난번에 리더였다고 한 스테판 제이 골드,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창조과학자하고는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도 오늘날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냐 아니냐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정보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는 다 유전 정보 가졌죠. 여러분 다 엄마 아빠 유전 정보 받은 거예요. DNA. 그죠? 자, 근데 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컴퓨터 다 쓰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다 쓰잖아요. 윈도우 XP 옛날 썼어요. 자,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자, 이 윈도우 XP에는 10만 개 이상의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그죠? 알죠? 파일 하나가 뭐예요? 그 기능을 하는 정보 아니에요. 근데 그 윈도우 XP를 업그레이드 하려는데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꺼내기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될까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면 정보의 추가 과정이냐 아니면 손실 과정이냐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돌연변이 뭐였을까요? 손실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리스 패턴이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생리학 실험실에서 이제 오래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게, 정말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라면 정보가 추가됐다는 논문들이 꼭 나와야 될 거다 이겁니다.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참고문헌에서도 정보가 추가된 돌연변이가 발견된 적은 없다. 모든 돌연변이 유전 정보가 뭐라고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당신이 그 예를 들 수 있냐? 유전,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 진화 과정, 이런 데서 정보가 추가된 거를 관찰한 적이 있냐 질문한 거예요. 단 하나도 못 줍니다.
불쌍하지 않으세요? 딱 스탑하고 탑픽을 이 사람 스스로 바꿔버려요. 네. 여러분 하나 분명한 건 우리는 종류라고 하는 걸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종류란 말을 썼는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됩니다. 네. 넘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쓴 이유 중에 하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냐면 이제 제가 성경을 안 읽고 끝내면 꼭 이 질문이 나와요. 왜 당신은 지나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하냐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뭐라고 써있냐 보여줘야 되니까. 전 지나 틀렸다는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읽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 때 반복적으로 3번 사용한 단어가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근데 이 종류가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죠. 성경을 찾아보면 종류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 방주에 동물들 들어가라는데 어떻게 들어가라 했냐면 종류대로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종류대로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즉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뭐라 그런다? 종류. 그러니까 고양이 암놈, 개 순놈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고양이 암수, 개 암수 아시겠죠? 종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됐죠? 이제 개나리 진달래 다 핍니다. 온갖 것들이 핍니다. 보라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못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묻히죠? 온갖 꽃가루 다 묻겠죠? 근데 여러분 개나리 꽃에만 딱 앉으면 개나리 암수는 그 수많은 꽃가루가 가는데 뭐하고만 반응할까요? 신기하게 말이에요. 자기 DNA가 맞는 개나리 꽃가루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개나리 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개나리.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세미나를 했더니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파치미도 푸나더니 그렇게 어렵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숫자로 이끌어낸 거예요. 네. 여러분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입니다. 물고기들이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수정액을 놓는데 자기 거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잘 거라. 헷갈린다 그래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요. 예. 그 DNA가 같은 것만 반응하거든요. 하늘에 온갖 새들이 날아도 여러분 여태까지 다른 새한테 눈 돌리는 새 관찰된 적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비둘기가 눈을 안 돌려요. 자,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못 나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대로 창조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충만하라고 명령해요. 생육하라고 명령하는 거 아세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내 짝이 어느 건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 시간 차만 나도 멸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종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도록 지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육체동물 창조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종류대로 5번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지나로 나면 떠오르는 동물 또 하나가 기린이죠? 기린이 왜 목일까요? 먹다 보니까? 목이 이제 유리하니까? 여러분 기린이 여러분 5m입니다. 만약에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5m 꼭대기까지 피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린이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아요. 동물 가운데. 심장 크기가 60cm. 뇌보다 심장이 큰 동물은 기린밖에 없어요. 자, 목이 길다고 유리한 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고혈압이 또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 기린이 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물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이 혈압은 피가 내려오려고 해요. 뇌출혈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린 먹으면 물 잘 먹어요. 그죠? 저 어색해도 잘 먹어요. 저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그래가지고 안에를 열어보니까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잠금장치가 작동돼가지고 뇌에는 피가 안 몰리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화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린이 노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을 조금만 돌리면
기린을 초월하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준에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는 게 전지전능한 거예요. 예? 이 기린 같은 거 너무 쉽게 만드는 거 그게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그러면? 그쵸. 저도 이때쯤 되면 하나님 얘기 나옵니다. 네. 먹다가 막 긁다가. 네. 과학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그러면 또 과학 얘기하면 또 따먹다 보니까 또 나오죠? 그만 교과서 무서운 겁니다. 기린이 못 이긴 이유는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못 이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는 두 가지가 수행된 얘기만 해야 됩니다. 첫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실험에 성공한 얘기만 해야 됩니다.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 기린은 뭐밖에 못 나요? 기린은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그걸 어려운 말로 유전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쭉 가더라도 처음부터 기린은 뭐 해야 돼요? 기린만 그래요? 다른 생물들은 안 그래요? 그러므로 종류대로 창조한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이 종류 얘기하느라고 여러분 제가 1시간 걸렸습니다. 이제 내일 보세요. 오늘 몇 단어가 맞나? 여러분 저는 이 놈은 이 기린은 순놈이면 틀림없어요. 아프리카 가면 멀리 봐도 순놈인지 암놈인지 대부분 알아요. 뭐 먹을 때 위에 거 따먹는 놈은 순놈이고 암놈은 머리 굽히면 밑에 거 따먹는 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 좀 들어본 적 없죠? 예. 네. 전 이 놈은 그래 정말 좋아요. 어떤 사람도 양봉어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있다. 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이는 진화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과학자 여러분 법칙으로 걸어야 됩니다. 유전 법칙.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그럼 제가 7시 반까지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질문. 네. 그렇다 그러면 진화론을 제일 먼저 도입했던 그룹들은 누군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화론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검증도 안 돼 있는 것을 검증도 안 되고 해야 될 이야기를 왜 먼저 도입되게 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1700년도, 1800년도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뭐냐 하면,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자연주의. 영어로 내추럴리즘이라는 게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설명하는데 뭐만 가지고 하냐면, 보이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자연주의예요. 심지어 뭐까지, 나까지. 자, 내 마음 모든 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걸로 설명해야지 설득력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벌써 다 팽배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닮은 게 뭐죠? 거기 나온 겁니다. 전 세계가 자연주의에 걸린 거예요. 네,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그게 그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거를 이런 진화론 얘기가 막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기발한 얘기를 써가지고 그게 삽시간에 퍼졌어요. 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온 거죠. 자연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혹시 질문 되셨나요? 네, 질문 또 네. 지저새가요. 교과서에 보면 파충류에서 줄줄 넘어가는데 발톱이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건 새들도 발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이빨이 있어요. 이빨. 네, 이빨. 근데 이빨 없는 파충류도 있고 있는 파충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증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파충류가 저기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논문을 쓰려면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교과서에 있어버린 거죠. 3분만 더 받을까요? 꼭 나오는 질문인데 안 나오나요? 네.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네,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라이거예요. 하려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꼭 있다고요. 끝나면 또 서로 막 얘기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이 공개 질문인데 여러분 그래도 다른 것끼리 다른 종끼리 교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종류라고 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에서 써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자 우리가 종분류라는 게 있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배웠죠. 종이 최소한에 다니고 그 다음에 속 묶어가지고 과. 그래서 고양이 과 안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 사자, 고양이, 뭐 표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과 안에 뭐가 있냐면 개, 늑대, 딩고, 뭐 카요리 이런 이 승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종분류를 언제 다 끝내냐면 1900년이 넘기 전에 다 끝내버렸어요. 자 그럼 유전법칙이 발견되기 어때요? 전에 끝내버린 거야. 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뭐로 분류했을까요? 종분류할 때. 그치 뭐 방법이 없어요. 생긴 거하고 서식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들이 다 종의 이름이에요. 사자, 호랑이, 늑대, 개, 고양이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유전법칙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개하고 늑대 교배가 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새끼도 나요. 호랑이하고 사자 36개 염색체 똑같아요. 교배돼요. 새끼 나요. 대부분은. 못 나는 것도 있어요. 유전자가 약해져가지고 거의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있던 종분류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때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1930년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종을 모양 가지고 하지 말고 과학자답게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새끼끼리도 교배가 되면 그 집단을 종으로 하자 제안을 했어요. 자 근데 제안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죠 이게. 다른 종으로 했는데 교배가 되잖아요. 사자, 호랑이. 자 그러면 다시 재편성을 다 했어야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거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놈은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류란 말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종에 제일 가까운 거, 아니 종류에 제일 교배할 수 있는 거 한 개에 가장 가까운 건 과입니다. 과. 고양이과 안에서 거의 다 돼요. 개과는 다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분류가 서로 교배하는 걸 종분류라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종류란 말 쓴 거고 두 번째가 성경에 뭐라고요? 정의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류란 말을 쓴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